여러분, 4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보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가 법률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그분들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설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칠순을 앞두고 이혼 서류를 받아드시거나 동창회 한번 다녀오신 뒤로 사람이 달라지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누가 누구와 눈이 맞았다는 소문이 돌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상처만 쌓이고 재산 다툼과 자녀와의 단절 속에서 평생 쌓아온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봐왔어요. 반대로 이 마음의 흐름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부부관계를 새롭게 가꾸시기도 하고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차분히 돌아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누구를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 말수가 줄었거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하거나 옛 친구 소식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린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같은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저도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겪기 어려운 마음 같이 풀어가 보자는 의미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에 또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저는 감으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이른바 황혼이혼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는 20년 전과 비교하면 몇 배가 늘어난 수치예요. 한때는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가 어르신들의 상식이었잖아요. 지금은 자식 다 키웠으니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는 분위기로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평생 조용히 사시던 분들이 왜 70대가 다 되어서 마음의 격변을 겪으시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들어 철이 없어졌다고 말하면 너무 성의 없는 설명이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아주 분명한 심리학적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다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시간 조망의 전환이라는 현상입니다. 말 좀 딱딱하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젊을 때는 내 앞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나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고 미루고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마음속 시계가 바뀝니다. 내 앞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로 기준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행복하지? 참고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분일수록 이 질문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뇌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라는 게 미국과 한국의 여러 노년학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검열이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젊었을 때는 어떤 옷을 입어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했잖아요.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자녀 학교에서도 이러면 흉이 잡힐까 하고 조심조심 살았지요. 그런데 은퇴하고 자식 다 키우고 나면 그 시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직장 상사의 눈, 시댁 어른의 눈, 자녀 친구 엄마들의 눈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오래 억눌러 두었던 내 진짜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 사실 이 사람이랑 안 맞았어. 나 사실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거예요. 주변 눈치를 덜 보게 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면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다만 그 자유를 어디에 쓰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정서적 허기라는 현상입니다. 마음의 배고픔이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은 독립해서 연락이 뜸해지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끝나고 오래된 친구들도 하나둘 먼저 떠나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허기를 누군가 알아봐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그게 정말 사막에서 만난 물 한 모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창회에서 만난 옛 친구의 사소한 안부 전화, 등산 모임에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소라면 그냥 지나갔을 일인데 마음에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같은 감정을 느껴도 사람은 두 가지 길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길은 가정 안에서 답을 찾는 길입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우리 요즘 너무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 같이 뭐라도 해볼까? 어색하고 쑥스럽죠. 4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새삼스럽게 그런 말 꺼내기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용기 내서 꺼낸 분들이 놀랍게도 관계를 다시 세우시더라고요.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이 악기를 배우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연애를 만들어내신 거니까요. 두 번째 길은 관계 밖에서 답을 찾으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법률 상담실에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재산분할 소송으로 평생 모은 돈이 반토막 나고, 자식들은 등을 돌리고,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게 되고, 새로 만난 사람과의 관계도 오래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에서는 외도가 입증되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어요. 상속 문제까지 엮이면 자녀들과의 관계는 거의 회복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때? 이 나이에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같은 상황을 두고 당사자와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의 온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떠난 쪽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미 남남처럼 산지 오래됐잖아.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배우자 입장에서는요, 40년 세월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이 사람한테 나는 뭐였나. 이 충격은 젊은 시절의 배신보다 훨씬 더 깊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다시 시작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 그건 온전히 내 선택이고 내 책임입니다. 자, 그럼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씩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혼자 산책을 하시거나 짧게라도 일기를 써보시거나 필요하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노년기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보건소나 복지관에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둘째, 배우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었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 한마디가 40년 관계를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한번 해보세요. 셋째, 만약 관계를 정말로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의 관계를 먼저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길이고 상대방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기도 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나이 들어 마음이 흔들리는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심리 변화라는 것. 시간 조망의 전환, 자기 검열의 감소, 정서적 허기, 이 3가지가 그 이유라는 것. 둘째, 같은 감정을 느껴도 그것을 가정 안에서 푸느냐 밖에서 푸느냐에 따라 노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셋째, 배우자와 먼저 대화하고 그래도 정리가 필요하다면 새 관계보다 먼저 지금 관계를 마무리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좋은 말이네 하고 지나가시면 오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혹은 나 자신에게 요즘 내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기. 이 작은 실천이 쌓여서 내 노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다음 주도 똑같아요. 마음의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지혜롭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법률 현장에서 본 생생한 이야기들과 심리학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다음에는 황혼기 재산관리, 자녀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잘 이별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편하게 다시 만나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남은 모든 계절이 따뜻하고 품격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